지난 영상에서 사기 안 당하고 집 짓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2탄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저희 사장님도 60평대의 상가주택을 지으시면서 무려 1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런 피해를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를 속였구나 싶어서 이제 고소를 하지만 실제로 사기죄로 기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기는 형사소송이고 단순 계약 분쟁은 민사소송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를 속일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공사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하자 발생 등은 법적으로 대부분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해서 민사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어떤 때에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는 보통 이 4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무면허 시공인데요. 면허가 없으면서 있는 척 속인 경우죠. 두 번째, 허위 실적 제시인데요. 있지도 않은 공사 실적을 내세워서 계약을 따낸 경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도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계약을 해라. 이런 식인 거죠. 세 번째, 다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상습성이 보일 때죠. 네 번째, 비용 미지급입니다. 건축주에게 받은 돈을 자재비나 인건비로 전혀 쓰지 않고 빼돌린 경우죠. 업자가 이제 계약할 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을 해야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는 업자들은 민사로 몰고 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부라도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땅이라도 이제 파놓으면은 공사 의사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장에 자재를 반입을 합니다. 저급 자재라도 몇 개 갖다 놓으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인건비를 일부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는 거죠. 경영이 악화돼서 내가 못 준 거지 사기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저희 사장님 사례도 똑같았습니다. 업자한테 사장님이 문자를 보내면 씹어요. 그리고 무조건 전화로만 하는 거예요. 왜? 기록이 남으면 형사처벌 근거가 되니까요. 철저히 증거를 안 만드는 겁니다. 설령 민사에서 이겨도 문제입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업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까요? 이미 근저당, 압류 이렇게 묶여 있어서 깡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돈은 못 돌려받는 거죠.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하니까요. 계약금은 10% 이내로 지급을 하시고 이후 대금은 반드시 실제 공정률에 따라서만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안 됐는데 돈부터 주는 순간 주도권은 업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다음 조항들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추가공사 승인 조항입니다. 추가공사 발생 시 반드시 서면으로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서명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구두 협의는 효력이 없다. 라는 내용을 꼭 반드시 명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상세 사양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재의 규격과 브랜드를 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을 명확하게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 2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 업자가 지불해야 할 지체상금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사기를 막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상세 내역서가 없거나 추가 공사 조항이 모호하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해석의 차이라는 이런 핑계로 뒤에 숨어버릴 수가 있어요, 업자가.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즐겨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자재만큼은 건축주가 직접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자재를 납품을 받는 건데요. 그래야 업자가 자재비를 빼돌리는 그런 돌려막기 이런 거를 원천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건축을 하면 10년 늘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건축주한테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1억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깨달으신 거죠. 결국 이제 사람을 믿기보다는 투명한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재를 쓰고 싶거나 안전하게 건물을 완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고정 댓글에 저희 사장님의 직통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계약서 조언이나 자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